오랜만에 이제 개봉 앞두고 집에 책장에 있던 처음 제가 구입했던 설국열차 만화를 봤어요. 그랬더니 2005년 1월 그 홍대 앞 뭐뭐뭐 샵에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2005년 겨울이었어요. 2005년 1월에. 그때 만화책 쫙 집어들고 앞에 한 몇 페이지 넘어가면서 그 너무나 독특하고 위대한 그 발상 아이디어, 인류의 생존자들이 달리는 기차에 타 있고 바깥 세상은 얼어붙어 있다는 그 독특한 설정부터 너무나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그 처음 만화책을 그냥 서점에서 읽으면서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건 꼭 영화로 해봐야겠구나라고. 일단은 기차였던 것 같아요. 제일 처음 내 시선을 잡아 끈 것은 설국 열차, 말 그대로 이제 기차잖아요. 또 기차에 대한 로망이 많잖아요. 또 우리 그 뭐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라든가 대학교 MT 갈 때 뭐 밤기차, 동해바다로 가는 밤기차들. 기차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뭐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서정적인 여러 가지 인상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면에 확 끌렸던 것 같고,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갔을 때 결국은 이제 인간들. 사실 뭐 이게 무슨 기차 다큐멘터리를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. 기차에 매혹되긴 하지만, 기차 자체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기차 안에서 바글거리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끌리는 거겠죠. 그러니까 기차라는 되게 특수한 상황 내지는 공간에 밀어넣어진 인간들을 엿볼 수 있고, 그 인간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뒤엉키는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, 영화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특별히 뭐 다를 것은 없었고요. 한국에서 영화를 찍을 때와 특별히 다른 뭐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으니까, 대신 뭐 약간의 차이라면 이제 조합 규정 같은 게 있어요. 외국 배우들이 그 SAG라고 뭐 미국 배우 조합, 그럼 그 조합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거든요. 그러니까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, 뭐 12시간 촬영하면 12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되고, 그래서 예를 들어 크리스 에반스가 오늘 뭐 저녁 8시까지 찍었다 그러면은, 그러고 숙소로 돌려보냈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 8시 전에는 콜을 할 수 없어요. 다른 배우를 먼저 찍고, 이런 식의 조합 규정들, 그러니까 어떤 노동 조건에 관한 규정들인데 그런 거를 준수하면서 찍었고, 그런 것들이 좀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, 뭐 찍는 메커니즘이 또 감독으로서 뭐 스텝 배우들을 이제 리드해서 가는 그런 거에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, 스토리보드에 좀 더 공을 많이 들였죠. 그 일단 그 되게 여지껏 제가 해왔던 현장보다 스텝 숫자도 더 많고, 또 다국적 스텝이고 미국, 영국, 한국, 체코 막 뒤섞여 있고, 그런 상태에선 역시 만국 공통어는 그 이미지잖아요. 영상이고 이미지니까 전문 그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를 체코로 같이 가서 되게 좀 공들여서 큰 사이즈로 이렇게 그렸어요.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드에 붙여져 있고, 모두가 우리가 어떤 장면을 찍는지, 지금 무엇을 찍고 있는지, 다음에 찍을 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진행을 한 거죠. 촬영 일정도 되게 빡빡 타이트했기 때문에 더더욱 스토리보드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죠. 프라하에서 이제 남들은 다 해피 뉴 이어,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고 할 때 저랑 그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는 프라하의 그 추운 다락방에 마주 앉아서 그 스토리보드 작업을 했었어요. 네. 5, 60% 정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, 나머지는 이제 촬영 기간 중에 제가 직접 조금씩 그려가면서 그렇게 작업했죠. 정말 저는 디테일하지 않습니다. 뭐 설국열차 같이 했던 스태프들은 뻔히 알 거예요. 제가 맨날 뭐 잊어먹 까먹고 뭐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면 이제 연출부들이 와서 다 얘기해주고, 감독님 그때 이거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. 아 그랬었나? 아 맞아. 빨리 가져와요. 그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요. 그 저는 사실 뭐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전체 스토리라인 흐름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뭐 그런 데 몰두돼 있는 게 많아서, 세부적인 것들은 사실 다 스태프들의 공로죠.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걸 위해서 스태프들이 감독 주위에 있는 거고. 내가 어떻게 했었지? 이런 만났을 때 런던에서 만났는데, 런던 호텔에 있는 무슨 호텔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되게 재밌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잡담하고 뭐 옛날에 했던 작품, 아 나 당신 작품 옛날에 이거 마이클 리의 네이키드 보고 되게 그때부터 반했었어요 뭐 이러고 계속 그냥 애정 고백하는 거죠. 뭐 감독과 배우들 단순하잖아요. 그
그 내가 했던 과거의 작업을 사랑하면 서로 일단 되게 마음이 열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연출 스타일을 싫어하면 어떡하지? 또는 뭐 저 사람이 내 연기 스타일을 싫어 이렇게 되면 서로 되게 불안하고 이미 거리감이 생기고 접근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서로가 다 사실 되게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들인데 감독이나 배우나 일단 먼저 막 고백하는 거죠. 그러면 뭐 요한 브레너도 아 당신의 마더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되면 일단 서로가 약간 무장해제가 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미 그 사람의 많은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의 표정, 싫어하는 것을 얘기할 때의 눈빛, 또는 뭔가 쑥스러워하거나 약간 부끄러워할 때 떨리는 목소리, 많은 것들이 이미 눈앞에 펼쳐지잖아요. 그렇게 한 30분, 40분, 50분 잡담을 하게 되면 이미 슬며시 확신이 들죠. 아,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이 역할 내가 원하는 배우이구나. 저는 뭐 이렇게 번호표 달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오디션은 정말 싫어해요. 나 스스로도 너무 어색하고 뭐 참가 번호 1번, 2번부터 이렇게 오디션 하는 거 있잖아요. 심사위원들 가로로 쭉 앉아 있고 뭐 그 딱딱한 분위기에서 뭐 나와서 사실 한 명씩 무슨 장기자랑 하듯이 하고 이렇게 뭐 대사 읽어보고 뭐 막 되게 또 열연하고 그 분위기도 너무 어색하고 좀 민망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 과연 배우를 판단할 수 있을까? 저는 그냥 차라리 편하게 카페에서 만나서 잡담해보고 또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뭐 영화들 보고 또 무슨 또 연극 공연을 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공연을 보고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저의 방식이에요. 사실 별 특별할 건 없어요.